ISTP를 8년째 유지하고 있는데요. 다이어리를 이렇게 꺼내서 보면서 일정을 체크한다? 저 같은 사람한테는 말이 안 되거든요. 적는 난이 있죠. 파워 P인 사람한테 가장 중요한 난이에요. 하기 싫고 막 귀찮아 죽겠어요. 막 그냥 누워서 막 자고 싶고, 어떻게 하루를 쪼개서 72시간처럼 만들어가면서 이 수많은 일을 감당하며 살 수 있는지.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햇솔입니다. 벌써 5월이 끝나가요. 그 말인즉슨 여름이 오고 있다는 뜻이겠죠? 이번 연도에는 얼마나 습하고 더울지 벌써부터 걱정이 되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건강 잘 챙기시고, 대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말고사 기간이 다가올 텐데, 저도 대학생인 만큼 우리 같이 으쌰으쌰 해서 중간까지 힘내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제 주변 사람들을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유튜브 댓글로도 물어봐 주시고 DM으로도 물어봐 주시고 다양한 경로로 저에게 물어봐 주셨던 시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썰을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실제로 저는 대학교 4학년,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이고요. 현재 인턴으로 회사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 퇴근 후에는 연기 선생님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회사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조금 손을 놓고 있긴 하지만 필라테스 강사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고요. 기획안 작성부터 촬영, 편집까지 온전히 저 혼자서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되게 자잘자잘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심지어 어떻게 이렇게 바쁜데 연애까지 하세요? 라는 말을 들을 만큼 또 연애도 잘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바쁘면서 연애는 도대체 언제 하는 거야? 라는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진짜 나열해놓고 나니까 왜 저한테 72시간을 사냐고 말을 하는지 이해가 조금 갑니다. 근데 반전인 게 여러분, 저는 MBTI가 고등학생 때부터, 그러니까 8년 동안 한 번도 바뀌지 않았어요. ISTP를 8년째 유지하고 있는데요. 제가 또 심리상담사, 분석사 자격증이 있어요. 별게 다 있죠. 그걸 취득할 때 저도 정식 검사를 한번 받았었는데 같은 결과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찐 ISTP 인간이, 계획형보다는 즉흥형인 인간이 어떻게 하루를 쪼개서 72시간처럼 만들어가면서 이 수많은 일을 감당하며 살 수 있는지, 어떻게 시간 관리를 하면서 연애까지 하면서 살 수 있는지, 저만의 시간 관리법이라고 하기도 좀 웃겨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들이 궁금해 해주셔서 영상을 좀 제작을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일단 여러분, 제가 또 노션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정 관리도 노션으로 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 어플을 보는 거에 피곤함을 느끼고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 자체가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번에 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노션에 다 담아두고 이것저것을 다 사용하는 편입니다. 사실은 제가 나 일정 관리 잘해볼 거야 하면서 아이패드에 막 굿노트로 예쁘게 적어보기도 하고 했는데 얼마 못 가서 안 쓰더라고요. 너무 귀찮고 다이어리를 이렇게 꺼내서 보면서 일정을 체크한다? 저 같은 사람한테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저는 아이폰 3GS 시대부터 쭉 계속해서 아이폰만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캘린더도 기본 캘린더 어플을 쓰거든요. 근데 또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아이폰 기본 캘린더 어플이 할 일까지 다 적어놓고 사용을 하기에는 정말 무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딱 원하는 형태의 캘린더를 또 찾아볼 수가 없어서 그냥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의 일정 관리 노션을 좀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지만 저는 크게 연도별, 월별, 주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연도부터 보여드리자면 1년 동안 이루고 싶은 목표나 해야 할 일 등등 이렇게 적어두고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월별 란이 나오는데 이 월별 칸에는 또 한 달의 목표를 적어놓고 있어요. 물론 이걸 다 지키면서 빡빡하게 살진 않습니다. 하지만 목표라는 게 동력이 되기에는 충분히 좋기 때문에 늘 적어놓기는 하는 편이에요. 그 다음 저는 일별로 스케줄을 짜지 않고 무조건 주별로 스케줄을 관리를 하는데요. 이게 제가 만든 템플릿으로 작성을 한 건데 전 제가 만들었다 보니까 이게 가장 보기가 편하고 사용하기도 좋더라고요. 일단 들어가서 보여드릴게요. 공연을 했었던 4월달을 한번 볼까요? 피드백까지 되어 있는 이 주차를 한번 볼게요. 위에 일주일치 목표를 이렇게 적어뒀는데 사실 이것도 공란으로 둘 때가 많아요. 왜냐면 귀찮
그리고 저는 일요일이 첫 번째 날로 시작하는 캘린더를 오래 써서 그런지 월요일이 한 주의 시작이 아니라 일요일이 한 주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썬데이부터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 색깔 칸 안에는 일주일치 일정, 학교 수업이 있다든지 회사를 간다든지 레슨이 있다든지 뭐 누구와 약속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적어놓는 칸입니다. 일반 기본 캘린더에 적어놓는 일정들을 옮겨서 적어놓습니다. 그리고 밑에 할 일들을 쭈르르르 적어놓는데요. 완료된 항목에는 체크 표시를 해서 보기 쉽게 구별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할 일을 다 못했다. 그러면 그냥 쉽게 예를 들어서 얘를 오늘 해야 되는데 못했다 하면은 그냥 옆으로 쓱 옮겨줍니다. 너무 쉽죠? 쉽게 미룰 수 있다는 단점이 생기지만 어쨌든 정리하기 너무 쉽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날짜에 할 일이 막 적혀 있다고 해도 그걸 다 해내겠어 라는 마음은 갖지 않는 것 같아요. 마감이 꼭 오늘까지가 아닌 경우에는 제 컨디션을 봐가면서 미룰 건 미루는 편입니다. 사실 잘 미뤄. 우리는 AI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무리해서 빡빡하게 할 일을 다 적는다고 해도 그거를 완벽하게 지키면서 살 순 없단 말이죠. 이걸 무조건 지켜야 돼 라고 생각하면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그리고 하나라도 내가 정말 못했을 때는 진짜 스트레스 받거든요. 저는 그래서 일 단위로 내가 이걸 다 해낼 거야! 아자! 이러면서 살진 않고요. 러프하게 일주일 계획을 다 세워놓고 변수가 생겼을 때 자연스럽게 조절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일이나 변수가 발생해도 당황하지 않고 그냥 대처를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마감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꼭 체크해두고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 컨디션을 위해서 미루더라도 저는 마감 기한은 칼같이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오늘이 마감이거나 꼭 처리해야 하는 일의 경우 빨간 색깔로 제가 표시를 해두고 있어요. 한눈에 알아보기 편하도록. 그리고 맨 밑에 이렇게 쭈르르르륵 내려보면 끝내지 못한 일들 적는 란이 있죠. 파워 P인 사람한테 가장 중요한 란이에요. 여기에는 미루다가 결국 이번 주에 하지 못한 것을 적는 란입니다. 사실 이게 엄청 쌓여있는 주도 있어요. 근데 되도록이면 그러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한 5개 미만으로 남기려고 하는 칸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캠플릿 불러와 놓고 이거 복사해서 그냥 갖다가 붙여넣기 하는 식으로 또 러프하게 계획을 잘 짜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계획이 틀어졌다고 해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어떻게 세상 일이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겠어요. 모든 일에는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계획한 일정에 금이 가는 거는 절대 용납 못해! 라고 생각하면서 살면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스트레스 받아서 일찍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완벽해야 된다는 강박을 버립시다, 우리. 저는 여행 같은 경우도 돈이 없어도 뭐 다음에 또 오지 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행도 정말 러프한 계획만 세워두거든요. 만약에 하고 싶은 일 다 세워놨는데 비가 오면 어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충 여기 가봐야겠다 뭐 이 정도만 생각을 하고 여행 당일날 뭐 택시 기사님한테 여쭤본다든지 호텔 직원분께 여쭤본다든지 그날 가서 찾아본다든지 아니면 걸어가다가 땡기는 데 있으면 들어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여행을 하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흘러가는 것들을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 가지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통 한 주를 마무리를 하면서 다음 주 계획을 미리 세워두는 편이에요. 이렇게 하면 돌아오는 주에는 어떤 게 꼭 해야 하는 일이고 어떤 게 여유가 있는 일인지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고 집중할 수 있어서 일주일치를 한 번에 쭉 적어놓고 관리하고 유연하게 변동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에서 제가 저 많이 미뤄요 라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우리 안 미루는 게 좋잖아요, 사실은. 그렇다면 이렇게 세워둔 계획을 최대한 미루지 않고 그날 헤쳐나가면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려야겠죠? 첫 번째, 계획 내에 휴식을 꼭 만들어주세요. 휴식의 틈을.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는 사람이지 AI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빡빡하게 하루에 다 하겠다고 막 세워놔도 세울 때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죠? 막상 그날이 되면 다 못하고 지쳐버려요. 그러니까 꼭 휴식의 틈은 본인 스스로 챙기면서 계획을 짜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바로 씻으세요. 소파에 앉거나 침대에 눕기 금지입니다. 바로 씻으세요. 집이다 하고 앉는 순간 유튜브 보고 인스타 보고 하면서 2시간은 순삭이에요, 여러분. 경험담이에요.
믿으세요. 그러니까 꼭 오자마자 가방만 내려두고 바로 씻으세요. 시간을 정말 절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는 대중교통을 타고 이동하는 경우에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만들어 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어차피 노래 들을 시간에 강의 듣자 이러면서 온라인 강의를 듣는다거나 다음에 유튜브 녹음할 영상 계속 들어본다든지 레슨할 자료들을 찾아본다든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좀 활용을 하는 편입니다. 너무 피로하시면 차라리 좀 눈을 감고 휴식을 취하세요. 잠에 꼭 들지 않더라도 눈만 감고 있더라도 피로가 굉장히 많이 사라진다고 해요. 너무 피곤하신데 막 쇼츠 막 내리면서 보고 막 릴스 계속 보고 무한 재생하고 그게 알게 모르게 피곤을 이렇게 축적시켜요, 여러분. 차라리 피곤하면 좀 눈을 감고 휴식을 취하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말하는 쇼츠, 뭐 릴스 이런 거는 내가 선택해서 보고 싶은 것만 이렇게 보는 영상이 아닌 그냥 나도 모르게 흡수해버리는 그런 콘텐츠 있잖아요. 그런 거를 계속 보면 우리 뇌나 눈은 피로감을 계속 느낄 거기 때문에 그런 걸 보실 시간에 차라리 휴식을 취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길바닥에 버리는 이 시간 동안 뭔가를 하거나 아니면 쉬거나 둘 중 하나를 꼭 해줘야 돼요. 이때 휴식을 잘 취하면 좋은 점은 도착을 했을 때 내가 해야 되는 일의 능률이 올라간다 라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그냥 눈 감고 쉬시거나 아니면 다른 일을 하세요. 영어 단어를 하나라도 외운다든지 저처럼 온라인 강의를 듣는다든지 책을 읽는다든지 여러 방법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너무 똑똑해서 제가 이렇게 좀 말이 꼬여가면서 이상하게 두서없이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 잘 알아들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 꿀팁. 할 일이 많은데 집에서 막 늘어지는 날 있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그런 날에는 집에서 잠옷을 입고 있지 말고 불편한 옷을 입어보세요. 제가 필라테스 강사로 일을 하면서 회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하기가 너무 귀찮죠. 내가 눈을 떴을 때 보이는 곳에 운동복을 놓으세요. 그리고 일어나서 운동을 하겠다라는 마인드가 아니라 그냥 그 옷을 입겠다라는 생각으로 운동복을 입으세요. 그러면 운동을 막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그것처럼 잠옷을 입고 있으면 사실 눕고 싶고 자고 싶고 그래요, 심리가. 그래서 불편하게 좀 있으려고 해보세요. 여기가 카페다, 여기가 학교다, 여기가 직장이다. 너무 스트레스 받는 장소까지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불편한 옷을 입고 있으면 눕고 막 이런 건 또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효율성 있게 또 일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답니다. 집에서 일을 할 때는 계속 처지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집에서도 좀 불편한 상태로 있으면은 좀 덜 루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샤워도 하고 옷도 갈아입고 왔습니다. 집에서 편한 옷만 입고 있으면 굉장히 저도 늘어지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늘어지는 것이 싫다면 퍼져 있기 싫다면 침대가 나를 부른다면 잠옷을 벗고 일상복으로 갈아입으세요. 그리고 다섯 번째, 너무 귀찮아. 이거 언제 이거 하려면 막 2시간 걸리고 이거 뭐 수업 하나 들으려면 막 2시간이고 뭐 내가 이거 과제 쓴다고 해가지고 지금 저녁 8시인데 지금 시작하면 또 언제 써? 그냥 내일 하자 이런 생각이 드실 때 하기 싫고 막 귀찮아 죽겠어요. 막 그냥 누워서 막 자고 싶고 너무 하기 귀찮아요. 그럴 때 여러분 2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2분만 한다는 생각으로 시도해보세요. 2분만 그 일을 하다 보면요 어느새 그 2분이 20분이 되고 2시간이 되고 그렇게 할 일을 다 끝내버린 본인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시작하기 막막할 때 그래 2분만 하고 다시 눕자 라는 마인드로 일을 시작하시면 정말 많은 일들을 해내실 수 있을 거라 장담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성수기 비성수기를 나누세요. 시간 관리 얘기하는데 무슨 성수기 비성수기예요 라는 생각을 하셨나요? 휴가도 우리는 성수기가 있고 비성수기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1년에서 여러분의 한 달에서 일주일에서 여유 있는 날과 여유가 없는 날을 나눠버리세요. 몰아치는 날과 여유로운 날을 나눠주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 좀 웃길 수도 있는데 너무 ISTP 같은 발상인가? 저는 힘듦을 쪼갰으면 그냥 힘듦이 많아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쉴 때 확실하게 쉬는 게 낫지 않나요? 경험상 저는 매일매일 조금씩 이렇게 힘들면 피곤이 쌓여요. 축적되고 온전하게 쉬는 날이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냥 애매하게 힘들고 피곤은 쌓이고 몸은 축축 처지고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저는 할 일을 몰아서 끝내버리고 여유를 좀 즐기는 것이
것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주일 중에서도 여유로운 날을 정해두고 엄청 몰아치는 날을 정해두는 편인데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나 여유롭게 살다가 일요일날 다 몰아서 해야지? 이건 안 돼요, 여러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내 여유롭다가 일요일날 할 일 몰아서 한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해요. 절대 못합니다. 할 일 다 밀려요, 그러면. 무조건 여유로운 날을 선정하실 때는 몰아치는 날 뒤로 선정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야 할 일을 파이팅 넘치게 끝내고 쉴 수 있습니다. 또 그 몰아치는 날에 열정 과다로 너무 많은 일을 계획했다고 한들 다 못했을 경우, 내가 이거 진짜 다 끝내고 내일은 쉬려고 했는데 전부 다 해결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내가 여유를 두기로 했던 날로 옮기면 되니까 일주일에 해야 할 일을 다 끝내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설정을 해놓으니까 내 일주일의 연차? 내 일주일의 휴가? 내 일주일 안에 있는 유일한 휴식 시간? 이런 거를 뺏기고 싶지 않아서 악착같이 하더라고요. 몰아치는 날 다 끝낸다 막 이런 마인드로 엄청 열심히 하더라고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또 그래요. 자, 오늘 이렇게 별거 아닌 저의 시간관리 꿀팁을 꿀팁? 아무튼 시간관리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어떠셨나요? 별거 아닌 이야기였지만 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반응이 좋다면 필요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사용하는, 제가 만든 이 템플릿을 공유드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 이번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 이모티콘 하나라도 좋으니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발자취를 댓글에 한 번씩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그런 댓글 하나, 좋아요 하나, 구독 하나, 이 모든 것들이 저에게는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더라고요. 그러니 길지 않더라도 짧게 이모티콘 하나라도 댓글 꼭 한 번씩 남겨주시면 감사히 받아먹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당신의 모든 날에 햇살이 가득하길.